안녕하십니까. 채소일 농업TV의 채소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추 무름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지금 배추에 무름병이 만연이 됐죠. 작년하고는 완전히 양상이 틀립니다. 무름병이 만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적인 요인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고요? 온도가 보통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도에서 20도씨가 돼야 되는데 올해는 온도가 지금 당장 오늘 온도만 해더라도 20도, 28도 되는 날씨가 계속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온 다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름병이 걸리기에 너무 좋은 그런 환경 조건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틀려서 무름병이 만연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그 무름병 때문에 지금 배추 면적이 그러지 않아도 고추가 작황이 오래 좋아서 늦게 한 무리라도 더 따고자 밭에 있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추 면적이 사실은 좀 적습니다. 적은 상태에다가 무름병까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만연하다 보니까 배추가 소위 소출이 매우 적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김장용 배추 있을 때 가격은 많이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보통 그 세균과 그 어떤 진균이라고 그러죠. 곰팡이에 대해서 좀 제가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한번 해드릴게요. 배추에서는 세균입니다. 세균에 의한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테리아입니다. 그 박테리아 세균에 의한 거는 좀 세균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원시적인 그 원핵 생물 중에 하나고요. 세포벽이 있으면서 단세포 미생물이죠. 그래서 보통 세균에 의한 것은 막대 모양의 그런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세균은 지금 전 세계에 한 1600종의 그 세균 중에서 식물의 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은 한 180여 종이 있고요. 보통 운동기관 이 녀석이 움직이는 것은 그 편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균이라 해갖고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이 나무 막대 모양 이런 것이 돼 있는 것이 간균이고요. 나선균이라고 하는 건 나사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간균과 나선균에 의한 것들이 보통 편모, 소위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유주자, 역병에서도 그렇듯이.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걸 조금 더 들어가면 막대 모양을 간균이라고 합니다. 길쭉한 그 사각형 모양의 막대 모양, 그래서 간균이고요. 공 모양을 갖다 구균, 한문으로 말하면 구균이라고 말하고, 나사 모양을 나선균, 그 다음에 이제 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산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식물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세균들은 곰팡이도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를 보면 되게 간균 모양입니다. 막대기 모양의 식물처럼 같이 지백을 같이 먹고 생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세균들은 막대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를 조금 분류하면 세균과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이라고도 하고 진균, 곰팡이 이렇게 불려지는데 다 똑같은 말이고요. 곰팡이는 세포벽을 가진 보통 세포 내에 핵이 있고 영양체는 이게 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하는 것은 이제 포자, 곰팡이가 하나씩 작은 포자로 돼서 이것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물에 의한다거나 아니면 충에 의한다거나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세포벽의 이게 주성분은 곰팡이는 키틴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키틴이다. 근데 이제 병원균들이 그 옮기는 전염 경로가 있는데 보통 그 세균이 됐던 곰팡이가 됐던 이런 균들은 그 바람에 의한 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에 의한 균은 대표적으로 도열병 같은 경우죠. 도열병이 그 벼에서도 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깨시무늬병, 목도열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작년보다 그 심어진 면적은 한 8% 정도 더 늘었다고 저번 시간에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 막판에 지금 비가 오고 제2 가을장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고온 다습에 의해서
지금 병이 만연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측면에서 우리 소비자한테 갈 때 그런 늘었지만 병에 의해서 소출은 좀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냥 중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경로 중에 물에 의한 것들이 많죠. 무사마귀병, 뿌리 혹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병균, 노균병, 문고병 이런 것들은 다 그 물에 의해서 가는데 대개 이런 병들은 뒤편에 그 간균에 의한 꼬리가 편모 모양이든 뭐 여러 가지로 모양새로다가 꼬리가 달려서 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병들이 많고요. 토양에 의한 병들은 뭐 대표적으로 짤럭거리는 거, 짤럭병, 지제부가 부러진다거나 이런 병들이 토양에 의해서 자체 균에 의해서 옮기는 병이 많고, 곤충에 의한 병들, 뭐 잘 아시는 총체벌레, 잎벌레, 나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토양 해충에 그 방제를 해야 되는 원인 중에 있으면 다방류로 번데기, 특히 나방류가 번데기로 월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세균은 뭐 말할 거 없고요. 거기서 같이 월동을 하면서 병을 옮기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병균 침입으로서는 보통 어디로 많이 침입을 하느냐? 각피입니다. 보통 이 껍데기죠. 뭐 각종 잎의 큐티클층, 그 큐티클 그 층을 뚫고 들어가는 게 많고요. 자연 계급으로 해서 잘 아시는 기공, 잎 모든 뒷면에 잎의 뒷면에 기공과 수공, 물구멍, 숨구멍, 뭐 피목, 껍데기, 그 다음에 밀선에 의해서 병균들이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상처, 지금 배추 무름병은 대개 상처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는 대표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배추 무름병이라든가 또 바이러스는 뭐 당연히 상처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침입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그 접촉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주변에 걸린 작물이 비바람이라든가 손에 의한 거라든가 접촉에 의해서 병이 걸리기 때문에 방제를 꼭 주의해 주십사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마름병, 뭐 암종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추의 방제 약재로다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균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다른 약재 집에서 쓰던 거 쓰시면 듣지를 않습니다. 곰팡이에 의한 약재들을 써도 소용이 없고 세균, 박테리아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이신 계통 약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방범대, 무름탐, 뭐 브라마이신, 한우물, 용마로 다 같습니다. 영일 스마트 뭐 이런 상표명을 가진 약재를 갖고서 치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지금 보면 약을 쳐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거예요. 이미 뚫고 들어가서 그 세균에 의한 병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모든 식물에서의 약재라는 것은 약재를 화학적 방제 약재를 농약을 치고 나면 이것이 더 이상 번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치료는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토양에 또 같은 소위 무름병은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약재를 뽑아내서 버린 다음에 잔재물을 버리고 또는 토양 해충 약재를 뿌리고 토양 소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윤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예방적인 그 이야기고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뽑아서 갖고 나와서 버리시고 거기 걸린 그 주변은 아마 1차, 2차 전염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다가 약재를 간주 처리를 하시고 그 주변에 다시 한번 그 약재를 화학적 방제 농약을 쳐주시는 것이 예방 및 방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침투되어 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더더욱이나 3대 발병 요건 중에 그 환경적인 요인이 고온 다습으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환경 조건에서는 바로 진딧물도 아주 같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구가 된 그 배추는 매우 힘들고요. 아직 결구가 남아있는 특히 지금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 쪽에서는 아직도 단계가 결국 전 단계라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약재를 가까운 데서 구입을 하셔갖고 진딧물 약재랑
쳐주시고요. 결구 되기 전에 약재를 치면 그 다음에 치고 나서 비가 와도 씻겨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배추에서 약재 지금 치실 때 PLS도 있지만 전착제를 섞지 말고 치세요. 그래야 약효가 그대로 돼서 그 배추 내에 약이 스며들지 않게끔 겉에서 방지하는 거로서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약재가 침투 이행을 해서 너무 독하게 들어가 버리면 전착제에 의해서도 약효가 늘어난다거나 독하게 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추를 그 김치 만드는 과정에서도 냄새가 나는 그 이중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구 전에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무배추 밭에서는 다시 한번 방제에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